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61페이지고요. 관계의 흐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프레일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프레일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요. 의외로 간단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보충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일링 기법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에너지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관계의 흐름이에요. 제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레일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트랜서핑이 접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대1 관계일 수도 있고 1대 다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이제 대중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이 관계에는 뭐가 있다? 흐름이 있다. 1대1 관계에도 흐름이 있다. 흐름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 1대 다의 관계에도 흐름이 있다. 그래서 흐름이 있는 곳에는 인간관계의 역동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1대1 관계에서도 흐름이 형성되면은 어떤 사람과는 계속 좋은 흐름이 형성되면은 그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흐름이 일방적인 급류가 흐르듯이 일방적인 흐름이 흘러가면은 굉장히 또 한 사람이 휩쓸려 가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1대 다의 관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도 있지만 집단 상담이라고 있어요. 집단을 이루어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그 집단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은 회기가 거듭될수록 심리적인 어떤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도 일어나고요. 또 해소되는 상황도 일어나고요. 그러한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집단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 군중들 여기에도 어떠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흐름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객이라고 그러죠. 고객들도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흐름을 가지고 있다. 흐름은 방향을 띠고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이 흐름을 얼마나 잘 타고 잘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좋은 상태는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흘러가고 흘러오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 또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는 흐름을 가져오고 관계에는 흐름이 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겠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프레일링과 관련해서 이 관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살피고 흐름을 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곧 가능태의 흐름을 얘기해요. 외부 의도도 흐름을 타고 들어오죠. 가능태도 흘러서 들어오죠. 가능태도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외부 의도의 흐름과 가능태의 흐름은 특징이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흘러간다.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인위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게 되면은 만사가 어떻게 풀린다? 자연스럽게 풀린다. 네. 이 원칙이에요. 그게 곧 트랜서핑을 하는 원리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흐름이 있다. 흐름을 살피고 흐름을 잘 타야 한다. 그것이 프레일링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장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랜서핑, 인간관계에 적용된 트랜서핑이 프레일링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관계의 흐름장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트랜서핑, 비즈니스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즈니스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왜냐면 고객을 얼마나 잘 사로잡아서 물건을 잘 파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관련된 트랜서핑, 이러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장은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소주제는 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어요. 여러 번 이 책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별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분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 돈 되는 사업하는 거,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장에 대해서, 이 소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강독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따로 떼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제지만, 이 책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비즈니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인 기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고 계시고, 뭐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대다수가 또 계시고요. 이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합시다. 사업은 목표가 뭐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돈이 개입되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균형이 흔들리기가 쉽고요. 중요성이 들어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맞이하기가 쉽죠. 돈이 개입되면 항상 그래요. 사업은 전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중요성이 들어가서 균형을 잃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도 그럴 뿐 아니라 사업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많이 있죠. 돈이 개입되면 항상 그래요. 항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갈등들의 기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SM, Sex and Money.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 기저에 우리의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표면적인 문제가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니잖아요. 돈이 개입되면 항상 문제가 된다. 요즘에 그 한국 뉴스 좀 큰 이슈, 시사 이슈를 좀 봤더니 수산업자 게이트, 이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수산업자가 아니라 가짜 수산업자라고 그래야 되죠. 수산업을 실제로 했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완벽한 사기꾼에 정치권이 여야 불문하고 이제 놀아난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썼어요. 몇 가 나온 거,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멀찌감치해서 보면은 저런데 어떻게 속지 하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속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속아요? 이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망이 뭡니까? 내적 중요성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사기꾼의 밥이 되기가 아주 쉽죠.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게이트로 짐작이 되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이 이슈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지 뭐 드러나지 않은 사기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냥 진짜 잡범에 놀아난 고위급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진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고 여러분들 자신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야겠죠.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외제차 화려한 거 끌고 다니면서 다가온다고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기꾼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새끼 사기꾼부터 아주 전문 사기꾼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사기꾼들이 위장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적, 외적 중요성이 들어가면 밥이 된다. 네,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업상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고객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고객이.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뜻은 좋아요. 뜻은. 네. 그런데 이 뜻을 펼치는 것이 두 방면이 있죠. 네, 순수하게 내 뜻을 펼치는 게 있고요. 그것을 사업화하는 게 있어요. 사업화. 돈이 이제 개입되는 거예요. 네, 뜻은 좋습니다. 네, 뜻과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개입돼서 사업화하는 순간에는 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 뜻이 아무리 고매하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아무리 좋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돈에 대한 속성과 사업에 대한 속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뜻이 훼손되거나 오히려 뜻에 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뜻에 사업이 개입되면 여기서 상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상품은 팔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트랜서핑 관점을 계속 견지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통 뭐 자기계발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의 핵심은 트랜서핑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특별히 프레일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살피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뜻은 좋은 뜻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다가 뜻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수한 뜻,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교육을 펼치면은 정말 이 땅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자, 뭐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 순수 열정, 순수한 뜻, 순수한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키기 시작합니다. 좋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하려고 그래. 이제 이걸 사업화하려는 순간 교육 사업이 되잖아요. 교육 사업. 여기서 이제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교육 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교육 사업에서 사업이란 글자를 키워. 이게 뭐야? 돈을 키워. 돈을 키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을 더 큰 비중과 가치로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순수한 의도, 최초의 의도는 흔들리게 되겠다.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조율을 잘하면 좋은 뜻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잘못 조율을 하면 이 사업이라는 비중이, 돈이라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교육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 최초의 학생들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죠? 그래서 두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은 잘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뜻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안 돼.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오면 교육을 또 지속할 수가 없어. 이런 또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 돈 좀 벌어. 근데 그렇게 못해. 너무 순수해. 장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니까 순수한 뜻을 이어나갈 동력이 떨어져. 사라져. 먹고 살아야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교육만 예로 들었지만, 제일 이제 좀 흔한 요식업, 음식 장사를 한다. 뜻은 좋죠. 여기저기 다녀보고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았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솜씨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맛있대. 근데 재밌는 건요. 가수도 그렇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다 가수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펜듈럼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로 택함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원리입니다. 예. 실력이 좋고 뜻이 좋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은 영역이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 음식을 너무 잘하네.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면 어때요?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이 관계의 흐름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사업장의 입지 여건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트렌드서핑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뭐 이제 상담 제가 상담을 했었고 하고 있으니까 상담과 관련된 얘기도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원리가. 상담 학자가 있고 상담 업자가 있잖아요. 상담 학자면은 뭐 열심히 연구만 하면 연구비가 돈으로 연구하라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담 학자는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상담 업자는 이것으로 업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상담을 계속해. 근데 먹고 살려면 상담업, 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들어가야 돼. 근데 사업 수완이 좋고 사업적인 관심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이것처럼 상담, 사업이 커져버려. 돈을 더 추구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상담업자 중에서도 그냥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의 펜듈럼을 형성하게 되고요. 뭐 이런 영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조율이 잘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잘 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유지를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사업적인데 맛을 들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점 사업이 돼요. 점 사업. 최초에 이건 뭔지 관심이 없어.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 점 사업.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왜? 중요성이 높아져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잘 돼도 조심하시라. 제가 가끔 즐겨보는 그 한국 TV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이거 종종 봐요. 이거 이제 재밌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제 뭐 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재밌지만 이러한 소소한 분야에서 이게 좀 고생 좀 하시다가 이제 인생이 풀렸다 이런 분들 이런 사연 들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발견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사연을 보다가 지금 잘 나가고는 있는데 불안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롱런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상담도 그렇다. 상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 뭐 미술도 있고 이제 요즘에 명상 명상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죠. 뭐 앱도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앱을 이렇게 런칭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줄행랑을 친 어떤 유명한 스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실 사기꾼이에요. 이제 예전부터 제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다 드러났죠. 승려, 목사 뭐 이제 여기에 이러한 성직자라고 그러죠. 성직자 중에서 위장 사기꾼이 많이 있어요. 위장하기 좋거든요. 위장하기 좋고 스파이들 이런 걸로 많이 위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잘 속는 거죠. 사기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활동하면은 웬만하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우롱하고 떠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사업화한다 그랬을 때는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명상을 한다? 그거와 명상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화한다? 이건 영역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는 사업 관계, 사업이라는 관계가 형성된다. 인간관계. 사업의 인간관계가 뭐예요? 이제 고객들과의 관계. 고객이 사람이죠? 사람이 인간관계죠? 여기에도 트랜스서핑이 적용되고 프레일링이 적용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순수한 의도로 접근할 때는
나만 좋으면 됐어. 예. 그런데 이것을 뜻을 펼치고 사업화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이 흐름을 살펴야 된다. 예. 흐름이 살펴야 된다. 고객의 흐름을 살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로는 그 신혜라 씨, 차인표하고 결혼한 신혜라 씨가 한국에서 그 사업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체능 관련된 뭐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돈 다 까먹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죠. 네, 예체능 관련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활동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나 봐요. 좋은 뜻으로 했죠. 그리고 사실 좋은 뜻이죠. 사실 예체능을 활성화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위 말하는 주요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대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예술적인 감성 이런 것을 키워주고 그리고 신체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경험하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신혜라 씨가 이걸 시작할 때 의도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겠다.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죠. 그게 맞아요, 심지어는. 근데 사업화하는 순간은 안 먹혔어요.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관계의 흐름, 고객의 흐름. 고객의 흐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좋다는 거 알지. 그런데 지갑을 거기에 열 만큼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 흐름은 어딜 향해 있어요? 아이의 성공. 성공은 곧 뭐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다. 네, 진학.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뭐가 높여줘야 돼요? 성적을 높여줘야 돼요. 이게 가장 당면한 과제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다 이거죠. 흐름이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좋은 의도지만 부합하지 않는 걸 넣었을 때 어때요? 그냥 떠내려가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네, 흐름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이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기존의 흐름이 너무 강력하고 이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이런 측면을 이제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사업화하는 순간은. 뭐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쪽에 이제 공부를 했고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창의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뭐만 살아남아요, 지금? 영재 교육으로 특화한 것만 살아남죠. 창의적인 영재. 영재 판별하고, 영재 발굴하고, 영재 교육하고. 여기는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창의성. 이것은 사업화하면은 실패합니다.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업화하기 힘들어요. 성적하고 직결이 돼야 돼, 성적하고. 근데 영재 교육은 이건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가치가 좋은 가치가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효과를 띈다 하더라도 이 대중들의 의식의 흐름은 어딜 가고 있어요? 그게 성적에 직결되냐? 그래서 당장 대입에 도움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면 창의성을 여기다 넣었더니 순수 창의성을 넣었더니 어때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무리 좋아도 흐름에 맞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업 세계에서는. 지갑을 안 열어요. 이게 이제 소위 상품화 했을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도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소위 말하는 그게 뭐예요? 상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만들고 마케팅을 할 때 뭐를 관심해야 돼요? 고객의 니즈를 관심해라. 수요가 뭐냐? 관심이 뭐냐? 뭘 원하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사실 뭐 어떤 것을 상품을 제품을 만들기 전에 뭘 해요?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룹 면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고 그래서 뭐 프로슈머란 말도 그래서 생겼잖아요. 프로슈머. 생산자와 구매자, 소비자를 결합한 말 아닙니까? 고객이 곧 생산에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꽤 오래된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트랜스서핑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잘 타는 거죠. 에너지적인 흐름을 이런 원리를 모를지라도 감각적으로 잘 알고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고 사기치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이 이치에 부합하냐, 안 부합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 의도가 좋냐, 순수하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착하다, 나쁘다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 체질이 아닌 분들은 이게 뛰어들면은 마음만 상합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가. 예. 저는 뭐 이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업에는. 전문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끝이 없죠. 예, 끝이 없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도 비즈니스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려를 하시고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상품과 안 팔리는 상품이 있죠? 내가 볼 땐 정말 좋은데, 예,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좋은데, 왜 안 팔릴까? 예, 왜 안 팔릴까? 예.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트렌서핑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부 의도를 취하기 때문에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부 의도 안에서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내부 의도 안에서 상품을 팔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부 의도가 뭐예요? 외부 의도를 배제한 거죠. 외부 의도를 배제한 게 뭐예요? 가능태 흐름이라는 것을 무시한 거죠. 가능태 흐름. 흐름은 외부 의도도 흐르고 가능태도 현실로 흘러 들어오죠. 흘러가고 있죠. 구현되고 있죠. 흐름을 무시했다. 내부 의도는 뭐예요? 박스 안에 갇힌 사고. 이 박스를 펜듈럼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상자 안에 갇힌 나. 펜듈럼 안에 갇힌 나. 어떤 규칙, 내 생각, 내 사고 안에 갇힌 나. 내 안에서는 너무 좋아. 예. 근데 사업화하면 안 돼. 팔려니까 안 돼. 왜 그래요? 내 안에 갇혀 있어. 그리고 누구나 사업할 땐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예.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죠. 그러나 고객들의 생각은 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글을 썼어요. 글을 잘 써. 아, 너무 잘 써. 칭찬도 받았어. 근데 세상에 내놨더니 안 팔려.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대중들의 관심하고는 거리가 멀어. 좋은 글이긴 한데 대중들의 구미엔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문학 장르가 있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김영하 씨, 작가 김영하 씨가 이걸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트랜서퍼예요. 김영하 씨가. 이걸 아주 감각을 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대중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가요. 굉장히 이 트랜서핑을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영하 작가가. 예. 이렇게 할 때 이제 돈도 만지면서 자기 길을 가는,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계에서의 내부 의도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검증은 언제 된다? 예, 물건을 내다 팔아보면 알죠. 고객의 반응은 숨길 수가 없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건데 어떻게 저런 미원투성이 음식을 사 먹으러 가지? 우리 집에 왜 안 오지?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어떡하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순수한 나의 의도와 열정과 소명과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대중 영합을 해야 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버려요. 오해를 해서 그냥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노예가 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트랜서핑을 한다는 거는 펜듈럼을 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내가 펜듈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거지, 펜듈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트랜서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펜듈럼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펜듈럼은 파괴적인 것도 있지만 덜 파괴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펜듈럼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펜듈럼을 이용하거나 또는 펜듈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펜듈럼의 생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을 사업화하겠다 이런 분들도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줄곧 실패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한 단체들도 꽤 있어요.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답 이런 회사도 한동안 돈 좀 벌었죠. 교육 사업해서. 영성 사업이죠,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율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흐름을 알고 고객의 필요, 니즈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잘 조율을 한 거죠. 끌려간 게 아니라 조율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의도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은 상품을 만들 때 거기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혔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실패를 하고 나서야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눈이 열려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팔기 위해서 물건을 뭔가를 만들 때, 이것이 뭐 콘텐츠가 됐던, 작품이 됐던, 물건이 됐던, 뭐가 됐던, 음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팔 거를 상품을 이제 만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트랜스서핑의 원리는 영혼을 담는 거죠. 내 영혼을 담으면 명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영혼을 담아서 명품을 만들어서 나의 소신껏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팔리든 안 팔리든 거기에는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마음으로 내 영혼을 담아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면 돼, 그냥. 그 길을 가면 돼.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업적인 거 뭐 알든 모르든 큰 상관이 없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사업하겠다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트랜스서핑, 순수한 트랜스서핑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의 순수한 의도를 사용해서 사업화해서 돈도 만지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이 펜듈럼의 원리도 알고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중들의 흐름, 니즈를 파악하고 또 이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때 만드는 상품은 내가 아무리 이게 좋고 즐겁고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걸 원하지?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지갑을 열지? 그것을 적절히 맞춰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적절히 맞춰주다가 사람들이 몰리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이죠. 이건 전략. 그러다 나중에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순수한 걸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만의 명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나요? 정말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안 팔려. 반응이 탐탁치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그래. 그럼 뭐야? 반응이 확 올라와. 기분 나빠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 상해. 확 반발심이 올라와.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그러면서 반발심이 올라와. 그래서 흔들려.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이 뭔가 만들어내는 일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트랜스서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못해요. 그럼 중간 단계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때 하는 게 프레일링 기법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 곧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수용을 하고 적절히 조율을 해서 먼저 팔리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리면 서서히 거기에 내 에너지를 더 보여주고 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전략이죠, 전략. 근데 이걸 못해요. 근데 순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순수한 트랜스서핑의 에너지는 아니었던 거죠. 내적 중요성이었던 거죠. 내적 중요성.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똥꼬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온전한 트랜스서핑의 명품을 만드는 이 영혼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소신이나 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안 팔리고 누가 충고하고 좋은 조언을 해줬더니 발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물건 만들면서 계속 고민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바꿀 마음은 없어. 이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고 싶진 않아. 그냥 내 거 팔렸으면 좋겠어. 근데 안 팔려. 마음은 조급해져. 일희일비하면서 화는 나고 원망되고 막.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이거 보고 이제 똥꼬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똥꼬집. 제가 똥꼬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네, 이걸 똥꼬집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순수하다고 안 그러고요. 이거 내적 중요성이 들어간 거예요. 내적 중요성이 아주 높게 들어간 거고요. 순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네. 순수한 것 같지만 그걸 포장해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내면은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두려움.
예, 나는 순수할 거야 라고, 예, 나는 너들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너들은 이거죠. 완전히 펜듈럼의 사업 펜듈럼, 거의 사기 펜듈럼. 나는 너들처럼 안 할 거야 하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왜? 여기에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 노선을 택한다고 했지만 정말 순수한 노선은 이거거든요. 너들이 반응을 하든 말든 난 내 길을 간다. 안 사도 좋다. 난 내 길을 간다. 근데 이런 건 팔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것도 팔려. 근데 이 노선은 이도저도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부 의도의 한계에 갇혔는데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지도 못해. 예, 착하셔서 그래. 예, 이도저도 못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조급해집니까? 남들이 관심 없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는데 또 관심이 있는데 파는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잘 안 팔리는, 좋은 물건이지만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든 다음에 왜 안 팔리지 하는데 안 팔리는 이유를 찾지 않고 팔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그 가치가 더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화려하게 탁 시작을 해요. 의도도 좋아. 그래서, 좋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 사람들 왜 그러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조급해지면 그렇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매출이 안 나고 하니까 점점점, 소위 말해서 이제 허접해지는 거죠. 허접해지는 거. 사람이 이제 싸 보인다 그러죠, 보통.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아하게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안 팔리고 조급해지니까 막 사람들 쫓아나가가지고 자, 몇 개 떨이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잦은 행사가 일어나요. 잦은 행사. 뭐 끼워 팔기, 할인 행사, 무슨 뭐 특별 행사.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조급해서 나오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자꾸 낮추기 시작하죠. 안 팔리니까. 근데 근본 원인은 해결 안 돼요. 근본 원인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는 가치대로 떨어지고 상품 가치는 그럴수록 더 가치 인식이 더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다 까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배우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배워서 성공한 분들이 서민갑부에 나와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야, 이제 제대로 배웠네, 저 사람? 롱런 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펜듈럼으로 성공했는데 이걸 못 배웠어. 그럼 이제 이걸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저 사업 확장하다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많네요. 사업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살피는 게 가려운 데를 긁어줘라.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내담자가 오면요,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 가려운 데가 뭐예요? 주호소 문제, 당면 문제. 그런데 이제 고매한 상담자의 문제가 뭐예요? 당면 문제를 들고 오면은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유아기 탐색, 가족사 탐색.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고 가면은 이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서 왔는데 저 사람 왜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의 니즈를 알고 살피고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거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지 말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잘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거기에 내 영혼을 담는 거. 이런 게 이제 잘 만든 물건이죠. 그것이 물건이 잘 만들어졌으면 진열만 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입소문을 내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입소문이 점점점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애쓰다 보면은 팔러 다니게 되죠. 땀 흘리면서. 그러면 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명품을 만들면 제일 좋고요. 아직 이게 아닌 단계에서는 프레일링을 사용하셔서 고객의 흐름을 살피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 대중들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이러한 상품의 트렌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부 의도에 갇혀서 눈이 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욕망이에요. 내적 중요성이 들어가면 항상 그렇거든요. 내적 중요성이 뭐예요? 이거 하면 된다.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는 순간 눈이 멀게 되고 상자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생각할 때 최악을 동시에 떠올려야 되죠. 동시에 떠올리고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비를 안 하잖아요. 예, 항상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거 없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9은 실패하는 게 사업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꾸 박스 안에 갇혀서 안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촉박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투자를 너무 쏟아 부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처음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초기에 불필요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투자해요. 왜 그래요? 잘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돈 까먹기 시작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 이미지가 점점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몸소 실패를 경험해야 이게 이제 거품이 사라지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 거품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품이 끝나야 돼요, 한 번은. 그러면 이제 외부 의도를 적용한다는 건 뭐냐? 예, 비즈니스에서 외부 의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프레일링의 관점을 취하는 거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결핍되어 있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편승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잘 살펴서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외부 의도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책을 나중에 읽을 때 하겠지만 수요는 가능태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가능태 흐름이라고 말하는 이 가능태 흐름은 저 세계에 있는 가능태가 아니라 그 흐름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현실의 세계에 가능태가 구현돼서 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은 언택트 시대죠. 비대면 사회죠. 이것이 지속될 거죠. IT 기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AI 기반. 이 흐름이에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제 자동차도 뭐예요?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AI 기반이죠. 흐름이에요, 흐름. 네. 이런 큰 흐름, 플랫폼이 바뀌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또는 모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이 있단 말이죠, 흐름. 그래서 이것을 도움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미래 예측. 제가 볼 때 이 미래의 예측은 예측뿐만 아니라 주도예요. 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표현을 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비혼족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도 지상파 중심이 아니라 1인 미디어로 개인에게 권력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고,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주류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것을 미리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앞서버리면 또 이 흐름을 탈 수 없는 거죠. 너무 늦어버리면 흐름에서 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흐름.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는 것도 이러한 가능태 흐름과 유사한 언어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러나 에너지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보강되는 내용이고 확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흐름이 현실에서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스르면 안 되고 사업 세계에서는 특히 편승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아직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두 번에 나눠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관계의 얘기가 이제 뜬금없이 나오죠. 갑자기 비난하는 얘기, 뭐 격려하는 얘기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연관시켜서 바라보시면 잘 소화가 되실 거예요. 비즈니스로 뛰어드시게 되면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역시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프레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 비난은 지양하고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프레일링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연관해서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 영상을 오랫동안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구독자의 특징은 진성 구독자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뜨내기가 아니라 진득하게 자리 잡고서 꾸준히 오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떠나 있다가도 고향처럼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와서 가볍게 사라지고 이런 건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트레일 서핑과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가볍게 퍼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 판도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을 어느 정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흐름을 많이 편승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싫어서 가든가, 왔다가 뭐 이게 뭐냐 하고 가든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50분 동안 영상을 만들어 5분 영상이면 충분하지, 요즘에 누가 50분짜리를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뭐 이렇게 똥고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환영하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좋은 에너지를 계속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